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인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게임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무엇이냐? 신 만든 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바로 신을 이동하는 부분을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이동하고 스테이지가 증가하는 루틴도 만드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을 만들었고요. 그 신별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신에 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좀 변경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이 로고라고 각각의 신들을 누르면 그 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들이 보이게 됩니다. 맞아요? 자, 로고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로고라고 불리는 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캔버스와 그다음 텍스트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할 건데요? 자, 글꼴 조금만 키울까요? 글꼴 한 20 정도만 키우겠습니다. 자, 그러고 뭐 할 건데요? 자, 검은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 있는 거는 뭡니까? 객체, 여기 있는 화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뭡니까? 구성 요소들 어떻게 순차적으로 혹은 아니면 계층별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키. 이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참고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들어갔던 다양한 파일들이죠. 여기는 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신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정보들은 어떻게 여기에는 뭐예요? 인스펙터 창에서 이제 뭡니까? 세부적인 속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도 여러분 바꾸시면 뭐합니까? 여기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요, 위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은 위치보다는 뭡니까? 내가 각각의 신들을 구분을 져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름들을 바꾸겠습니다. 자, 얘는 뭐라고 했어요? 로고 신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로고 신이란 이름을 하나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6개의 신들을 바꾸겠습니다. 자, 전부 로고일 건 로고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로고 신은 다음처럼 바꿨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할 때 어떻게 한다? 컨트롤 S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무조건 그때는 컨트롤 S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버튼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로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겠네요. 자,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이틀 부분에 있는 글씨 부분이 어디 있죠? 캔버스 안에 텍스트란 곳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글꼴 크기는 얼마? 20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상은 어떻게 합니까? 색상은 여기 밑에 컬러가 있죠? 자, 컬러를 통해서 완전 새카만 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타이틀이네요. 타이틀 신이란 이름으로 써놓고 컨트롤 S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올려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여기서 얘기할 때쯤에 제가 PPT를 제가 좀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의 구성은 다음처럼 구성이 된다. 타이틀 신에 대해서 일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죠. 자, 여러분들 게임을 만들 때 보면은 처음부터 막 되게 멋지게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게임을 만들 때쯤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능과 테스트를 위한 코드와 UI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게임 제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식으로 맨 처음에 어떻게 이 게임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구성하자. 이렇게 게임 데이터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구성을 시키고 그 다음 각각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을 거다 설계해 놓고서 짭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캐릭터를 바꾸고 UI를 바꾸고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규모가 있는 게임 개발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 개발보다는 어떻게 미니나 인디 게임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로 2번 방식보다 3번 방식 뭡니까? 비주얼 중심으로 만들면서 필요한 기능을 맞추어 추가하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3번 방식을 통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먼저 뭐예요? 씬을 만들었고요. 그 씬들을 구별할 수 있게 먼저 만듭니다. 자, 이런 코드들은 무슨 코드니까? 이건 진짜 게임 코드라기보다는 이건 뭡니까? 내가 현재 로직이 잘 짜여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코드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자, 타이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로고, 타이틀. 아, 맨 처음 로고였나요? 맨 처음에 로고, 타이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게임 씬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바꿉니다. 자, 글꼴과 색상과 그 다음에 여기 게임 씬이라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자, 게임 씬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오버가 되고 클리어가 되겠죠. 자, 오버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장 안 했네, 제가. 저장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는 무슨 씬이죠? 게임 씬이네요. 오버군요. 오버씬. 자, 저장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클리어 씬이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글꼴 적당히 키워주십니다. 너무 크면 안 보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자, 색상 바꾸고 잠깐 이거 다 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는 죄송.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반적 크기가 위드가 160이에요. 높이가 30입니다. 근데 글꼴은 어떻게 합니까? 30이 넘으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꼴은 여기 있는 헤이트에 위드에 맞춰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리어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도 있고, 로고도 있고, 오버도 있고요. 타이틀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없군요. 업그레이드도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글꼴 한 20 정도 올리고, 업그레이드 씬.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예요? 바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위한 화면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합시다. 뭐 할 건데? 자, 뭐 할 거냐? 자, 로고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들 아마 유니티를 배웠으면 뭐 합니까? 여기 3D 객체들을 통해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서 화면 UI는 어디? UI 객체입니다. 그 중에 저는 제일 만만한 버튼을 만들어 놓고 쓰겠습니다. 버튼을 만들 겁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얘는 어느 걸로 갑니까? 자, 버튼을 만들면은 얘는 타이틀로 넘어갈 겁니다. 됐어요? 자, 타이틀은요. 타이틀도 마찬가지겠죠.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리에이트에 UI에 뭐 버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타이틀이죠. 타이틀이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게임으로 들어가겠네요.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버튼이 있어야겠네요. 자, 근데 버튼은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두 개냐?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을 깼느냐, 죽었냐라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버튼이 여기는 두 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경우 클리어일 때는 버튼이 하나 있어야겠네요. UI에 버튼. 맞습니까? 오버일 때는 UI에 뭐 버튼 있어야겠네요. 자, 좀 안 가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도 있겠네요. 왜? 참고로 우리 오버가 된 다음에 버튼을 만들면은 뭐 따르게 뭐 예를 들어 타이틀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될 테고요. 근데 우리가 클리어라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에도 뭡니까? 크리에이트의 UI에 버튼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왕 만드는 거면 이 버튼 안에 뭐 있어요? 텍스트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바꾸면 바뀌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귀를 조금씩 바꾸겠습니다. 목적하는 바대로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 바로 해당되는 문구를 봅니다. 타이틀일 때는 뭘로 넘어갑니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to 게임 맞아요? 게임에서는요. to over, to 클리어죠. 오버로 갈지 클리어로 갈지. 그 다음에 클리어일 때는 뭘로 갑니까? 업그레이드로 갑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은 타이틀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버일 때는 뭘로 들어가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직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어떻게 로고가 된 로고는 딱 한 번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바로 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로고 부분에 우리가 뭐랍니까? 자, 글씨 좀 바꿉시다. 글씨는 지금 현재 이 버튼이죠.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예요. 저기는 to title, to title 이란 이름으로 갑니다. 타이틀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인 상태에서는 이제 타이틀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는 to game으로 갑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게임씬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글씨가 조금씩 바뀌겠죠. 뭐입니까? to over, to over.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죠? to clear 있습니다. 됐습니까? over clear.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를 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클리어를 가면은 뭐합니까? 바로 여기는 to upgrade가 되겠죠. 자, 이런 강의를 들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어떤 기능이 빨리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 기능에 대한 설명 듣고 잠깐 멈춰놓고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컬을 전부 다 세팅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로 갈까요? 업그레이드 부분에서는 뭘로 갑니까? 아까 말한 투게임으로 가겠네요. 투게임으로 갑니다. 자, 오버에서는요. 오버 부분 갑니다. 오버에서 있는 버튼은 뭘로 갑니까? 투 타이틀로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막 씬도 대충 어쨌든 잘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쁘지 않죠? 버튼도 이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기능을 테스트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필요 없으면 지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씬을 넘기는 부분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먼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화면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동이 된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로직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 거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로고일 때는 로고를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크리에이트의 C# 스크립트. 오케이. 자, 그래서 로직 로고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로직 로고는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뭘 할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화면 잠깐 볼까요?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코드를 짤 겁니다. 왜 코드를 짤 거냐? 자, 화면에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니티로 지금 잘 만들었어요. 그래픽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거를 필요해서 뭐에 갖다 쓰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져줘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런 버튼 같은 거를 내가 어떻게, 여기서는 잘 안 나오네. 자, 어쨌든, 다른 것들로 좀 갑시다. 다른 식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뭐 있으면은 뭐 이런 버튼 누르면 버튼 누른 것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 티가 나나요? 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 더 만들어주죠. 뭐. UI에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UI에 버튼 하나 더 만들고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얘는 되죠?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거, 뭐 어떤 로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요, 가끔 오작동이 날 때가 조금씩 있어요. 자, 그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작동이 날 때쯤에 뭔가 UI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실제로 전에 안 움직였던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니티에 있는 잠버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맞아요. 자, 여기는 왜? 지금 보시는 버튼에 대한 부분인데 버튼에 대한 처리가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때 어떻게 빈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잘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없애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작동 안 되네. 자, 어디? 자, 이쪽으로 할까요? 게임 C는 여기서 작동 안 되네요. 여기는 할까요? 여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로고는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되고, 타이틀은 되고, 예,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되고. 자, 그럼 현재 클리어만 안 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크리에이트에 내가 UI에 캔버스라는 걸 지금 캔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요 이벤트 시스템이 더 만들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이제는 작동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구분까지 져놨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거는요, 지금 정적인 것들에 대한 객체를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어쨌든 여기 있던 모든 어쨌든 3D 객체가 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0, 0, 0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3D 객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뭡니까? 이런 객체들을 이렇게 눌러서 작동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소스 코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로 3차원 객체의 그래픽적인 표현입니다. 소스 코드는 뭡니까? 진짜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로직은 지금 여기 파일에 있는데 파일에 있으면 안 되죠? 파일 말고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화면 안에도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 안에서 뭐야? 생동감 넘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긴 합니다만은 뭡니까? 로직을 내가 필요에 따라 작성하고 수정이 안 되죠. 근데 작성하고 수정하는 로직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이제 로직을 만들었으면 이 로직을 어떻게 어디 위치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로직을 연결시키는 것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빈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로직이라고 불리는 로직 오브젝트라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서 로직 오브젝트라고 만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create empty. 됐어요? 빈 객체로 로직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좌표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얘가 할 일은 뭔데요? 얘는 단지 어떻게 소스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제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 로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로직 오브젝트 위치 여기에 소스 코드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화면 자체 안에 있는 객체 중에 하나입니다. 즉 화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실행과 동시에 여기 있는 로직 오브젝트는 뭡니까? 내부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스 코드 연결할 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소스 코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로직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직접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 큐브라고 불리는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를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큐브 자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로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이 큐브라고 불리는 요소의 구성 요소로서 로직이 이런 식으로 된 소스 코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어떤 관계냐면 1대1의 관계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소스 코드에서 내가 여기 소스 코드에서 현재 내 객체, 현재 있는 객체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큐브, 즉 이 사각형에 대한 위치가 바뀝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즉 내가 어떤 움직이고자 하는 객체에다 소스 코드를 박아놓고 거기에 있는 속성을 바꾸면은 여기 있는 움직이고자 하는 그 객체의 속성이 바뀝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건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지우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지웠는데 여기 큐브 안에서는 안 지웠어요. 내가 연결시켜 놓고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그때 수정하면 수정한 대로 지워줘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로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로직이 어떻게? 로직 오브젝트 안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실행과 동시에 이 로직이 수행된다? 그러고 여기는 그럼 아까 방금 말한 대로 하면은 로직 로고는 뭐랑 같아? 로직 오브젝트랑 같습니다. 근데 이 로직 오브젝트라 불리는 녀석을 보면은 좌표만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뭐예요? 좌표와 이미지와 버튼에 대한 정보와 색상과 폰트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냥 단지 뭐만 있어요? 좌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내가 내부에서 아무리 번들어봤자 사실은 뭐합니까? 어떤 이 부분이 바뀔 만한 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거? 얘는 로직만을 작동하기 위한 빈 위치고 거기에 소스 코드를 박아서 어떻게 로직이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 참고로 우리는 어떤 기능을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소스 코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필요한 기능을 하죠. 자, 참고로 나는 버튼이 누르면은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튼이 눌리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럼 메서드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여기는 next 씬이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면 끝?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적어도 C샵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클래스라고 불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 메서드와 그다음 자료들이 있을 텐데 아무 짓도 안 하면 뭐예요? 내가 실제로 어떤 기능이나 어떤 메서드나 혹은 자료형 맞아요? 자료형의 아무것도 입력 안 되어 있다면이죠. 어떤 속성입니까? 이때는 우리가 프라이베이트 속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 이거는 이 안에서만 작동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작동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거를 만들었다 칩시다. 자, 여기서 내가 자료형을 만들었다 칩시다. int num.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소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어떤 짓을 한 거죠? 제가 여기 안에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편집 도구인 모노디벨롭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 합니다. 컴파일 어떻게 합니까? 컴파일 여기서는 여기 빌드가 있죠? F8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에러 없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로고 로직이 여기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아무 입력한 데스가 프라이빗 혹은 프로텍티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퍼블릭으로 매겼어요. 퍼블릭 인트 넘은 빵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오우, 이럴 수가. 자,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F8 눌렀습니다. 자, 이제는 뭐가 돼 있습니까? 넘은 빵.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퍼블릭을 매기면은 이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소스가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드러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매긴 다음에 그다음 매기면 이제 거기 있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보여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값을 세팅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씬 이동이죠. 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듭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자, 유징에 먼저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엔진 안에 있는 어떻게 씬에 대한 제작에 대한 매니지의 뭐죠? 이거를 우리가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부분이죠. 자, 씬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능? 이 안에 그래서 씬 매니지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기능 어떻게? 씬 매니저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바로 로드 씬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타이틀 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외워야겠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유징이 무엇이냐? 기능이나 기능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자료형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신이동에 대한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메서드, 어떤 기능이 호출되면 그때 신을 넘깁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신이동에 대한 핵심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돼 있죠. 기능이 정의된 영역을 세팅한다. 신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신 이름을 넣으면 그 신 이름에 맞춰서 어떻게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는 우선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테스트는 언제 할 거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각각의 것들 직접 신들을 연결시키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세팅이 덜 끝났어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마저 세팅들 더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신 이동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